코인캐스입니다. 2026년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1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간의 움직임은 딱히 뭐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간다면 오히려 케빈 워시 당선이랄 그 최종 후보자 임명, 지명 그 다음에 어떤 의회의 또 호재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제목 적어놓은 것처럼 미국 SEC 위원장, 이젠 더 이상 게리 겐슬러가 아니죠. 폴 애킨스입니다. 역대 최초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뭐 거기에서 게리 겐슬러처럼 깽판 놓겠습니까?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석 자체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일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주말이니까요. 한 8분 정도로 끊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 사람 왜 뽑혔을까? 혹시 이 사람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누군지 모르겠죠. 처음 본 인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 생각이 들 겁니다. 멤버십 간단하게 1분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최고급 과정 고량주 과정입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가입하신 분들은 게시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게시물 터치하시고 이 비밀의 강의가 여기 있는데 이걸 열어보시면 되는데 열어보고 와 좋은 강의 많이 있네 하고 덮어버리면 진짜 무의미합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정 방법 대공개 이걸로 재미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딱 세 분에게만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한 분이 먼저 벌써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박태땡님 고른주 가입 업그레이드 환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제 벌써 한 자리 꿰쳤기 때문에 한 두 분 정도만 더 모셔볼까 하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3H님 숏으로 3배 43% 70% 뭐 이런 것들은 뭐 ETF 주식 ETF 같은 데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그러나 이런 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한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요. 자, 가격은 2,593원 0.5%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신호가 들어왔지만 아직 빨간 신호 들어오지 못하는 코인들도 있고 근데 저는 주말에는 딱히 그게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류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지만 이 와중에 그래도 어제 케빈 워시 지명 자체가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은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명히 좋은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과 은값이 폭락했다네요. 강달러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국내 금값은 마이너스 6.23% 떨어졌고요. 은은요 마이너스 31.37% 떨어졌어요. 이 두 가지를 시사하는 거죠. 첫 번째, 평소에 은에 관심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금값 오르니까 은값도 오를 것이다. 근데 오르네, 야 나 따라 사야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철퇴를 그냥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은값이 폭락했다고 나왔는데 저는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다가 한 번에 30%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왜 폭락이죠? 저는 이런 표현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리플이 5,000원 갔다가 4,500원까지 떨어졌어요. 500원 폭락인가요? 그 표현이 뭐 존중은 합니다만 케빈 워시가 인준이 되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도널드 트럼프한테 약속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계속 이야기 중이고 오랫동안 그를 지켜봐왔다. 직접 그 질문을 하고 싶진 않다. 그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 질문을 금리 인하 하기로 했냐? 금리 인하 해라 라는 질문을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부적절할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인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워시는 분명히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그를 봐왔기 때문에 라고 자신하네요. 워시는 최근 금리 인하, 관세 옹호를 발언했다. 그러나 한간에는 1년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금리를 내리라고 케빈 워시를 비판하는 글을 또 인터넷에 올릴지도 모른다. 지켜볼 일이죠. 지켜볼 일이다. 어쨌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제롬 파월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SEC 위원장 역대 최초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예정. 네, 비트코인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전 SEC 의장인 게리 გან슬러, 네, 이분하고 폴 애킨스 하고는 질이 다르죠. 이분은 미국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공화당 출신입니다. 이분은 반암호화폐 성향이고요. 이분은 친암호화폐 성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폴 애킨스도 이 참석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암호화폐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러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리플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물론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요.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 코인을 사랑하고 있다. 네, 고위공직자도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도널드 트럼프는 연준은 금리를 더 낮춰라. 그래서 아예 그 미들네임을 too late이라고 붙여버렸어요. Jerome, too late. Powell again refused to cut interest rates even though he has absolutely no reason to keep them so high. He is hurting our country and its national security. We should have a substantially lower rate now that even this moron, 멍청이, admits inflation is no longer a problem or threat.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SEC 현재 위원장 폴 애킨스입니다.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 허용할 시점이다. 좋습니다. 암호화폐를 두루두루 활용하고 싶어하는 폴 애킨스. 메타플래닛 최대 1억 3천만 달러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계속 서로 매집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외신 예측시장, 미국 정부 부분 셧다운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폴리마켓 같은 것에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네요. 미국 상원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하원 표결이 완료되지 않아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했다. 이는 주말간 부분적인 셧다운이라 미국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들은 셧다운 여부를 결정짓는 결과값을 놓고 혼란에 빠졌죠. 그렇죠. 부분 셧다운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기약마다 셧다운 확정 여부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랐고 이에 따라서 같은 결과라도 해석이 갈렸다. 이 같은 현상은 계약의 구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예측 시장의 한계도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그 폴리마켓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A가 될 것이다, B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내 돈을 배팅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먹는 그런 구조인데 부분 셧다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그렇네요. 자, OK 설립자 10월 10일 급락한 거 바이낸스 책임 맞다 작심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뭐 총평하긴 좀 그렇고요.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왜 자꾸 싸우죠? 네. 동종업계들끼리 왜 싸우죠? 서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리플의 CEO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뭐 이렇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세일러 등등은 본인들의 암호화폐를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의 리플 CEO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단 한 번도 뭐 리플만 최고고 다른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CEO가 리플의 CEO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과거 몇 년 전에 전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와 소송으로 이 맞짱을 떴을 때도 항상 그 취지가 그랬어요. Regulatory clarity를 주장했지. 그러니까 그 규제 명확성을 주장을 했지. 우리 리플의 뭐 번영 뭐 이런 걸 기치로 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XRP가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XRP 리플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왜냐면 XRP를 무너뜨려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암호화폐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네, 그건 시간 문제죠. 하나하나 숙청시키는 거는. 게리 갠슬러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리플의 CEO는 전체 암호화폐판을 좀 걱정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저는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생, 윈윈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제프리 앱스타인 비트코인은 매수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매수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사지 마. 사지 마.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비트코인 매수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안 사면 되잖아요. 제 주위에도 매수할 가치 없다고 뭐 그거 왜 사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사면 그래서 그분은 안 사요.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풍부한 사람들은 충분한 탄탄한 사람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안 그래도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쩌네 저쩌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용히 아무 문제 없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런저런 불만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펀더멘탈이 약한 분들이죠. 왜냐면 평소에는 리플이 뭐 이렇게 무난한 가격이었고 뭐 시원하게 또 오를 때도 있었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굳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게 이제 불만이 표출이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가치가 없다? 이게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거. 비트코인 채굴자 이탈 가속, 6만 달러 하회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능성 있으면은 네가 숏을 박아 그냥. 이분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혹시 제 논리가 틀렸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죠? 매수할 가치가 없다. 펀드멘탈 없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럼 계속 마음이 불편하니까 괜히 옆에 사람한테 시비 걸고 괜히 평소에 안 달던 악플도 한 번씩 달고 평소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은 한 번도 안 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평불만은 또 달기 시작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기사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기사를 하기보다는 이 기사의 내용을 제공한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만 달러 하회 가능성 있으면 그냥 그럼 숏을 치세요. 숏을. 본인 숏도 안 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케빈 워시 백악관 압력 없어도 금리 인하할 것이다. 네. JP모건 개인 기관 투자자 관심 비트코인에서 귀금속 비트코인 선물 과매도 상태다. JP모건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슬슬 본인들은 저의 개인적인 뭐 의견이자 어제 꿈에서 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JP모건은 이미 다 또 매수를 마쳤다. 이제 너네들 사. 내가 계속 기사거리 제공할게. 부추길 테니까 이제 사. 왜냐 우리 바닥에 다 샀거든. 뭐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치가 있나? 없다.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그냥 혼자 잘 사시면 됩니다. 6만 달러 하회 가능성?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만 달러 가능성? 1000만 달러 가능성? 뭐 또 참 참으로 열의 아홉인 사람들은 근시안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말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직 그 인덱스가 딱히 없고 차분할 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어떤 게 진짜 맞는 투자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순간 이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이제 영상으로 좀 풀린다고 하네요. 이따 저녁 5시 때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어제 하려다가 어제 케빈 워시 발표로 인해서 좀 미뤘던 B2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